2018 시즌 애틀란타는 필라델피아와 1위 싸움을 벌이면서 1위와 2위를 오갔는데요. 10승 13패로 승보다 패가 많았던 7월이 끝나고 8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33승 25패를 기록하면서 8월 12일부터 단독 선두가 된 뒤로는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고 결국 1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2019년의 애틀란타 역시 4월에 지구 4위까지 성적이 떨어졌었지만 꾸준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6월 12일 필라델피아를 제치고 지구 1위가 된 뒤에 후반기 43승 28패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시즌을 끝내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은 더 극단적이었는데요. 8월 4일까지 승보다 패가 더 많았고 8월 5일이 되어서야 5할 승률에 복귀한 애틀란타는 8월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36승 19패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지구 1위로 시즌을 끝냈고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브라이언 스니커 감독 체제 아래서의 애틀란타는 슬로우 스타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모두가 매치의 이야기만을 할 때 애틀란타는 예년처럼 천천히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5월 말 선두 매치에게 10.5게임 차이로 뒤쳐져 있던 애틀란타는 아쿠냐 주니어가 시즌 초 나오지 못했고 소로카도 전력 이탈이었던 가운데 알비스까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아무리 슬로우 스타터라도 이번 시즌은 반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애틀란타는 4월, 5월 전력 정비를 끝내고 6월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5월 말에 10.5경기나 차이가 났던 매치와는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0.5경기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애틀란타는 그 어느 팀보다도 전력 상승이 이루어질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역 챔피언이자 리핏 가능성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다 잘 다뤄주지 않는 애틀란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넘쳐난 애틀란타이긴 한데요. 저는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애틀란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2015 시즌, 아니 그보다 더 전인 2012년 드래프트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2012년 듀크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된 스트로먼은 22번째로 토론토에 지명이 됩니다. 스트로먼의 모교인 듀크 대학은 그랜트 힐부터 엘튼 브랜드, JJ 레딕, 카를로스 부저 등 수많은 올스타급 선수들을 배출한 농구 명문이고 현재도 테이텀, 카이리 어빙, 자이언 윌리엄슨과 같은 유명 NBA 선수들이 나온 대학입니다. 하지만 야구 쪽으로는 스트로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선수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스트로먼은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토론토는 디키와 벌리가 있고 스트로먼과 에런 산체스라는 두 명의 젊은 투수가 있는 2015 시즌 많은 기대를 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 도중 스트로먼은 왼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아마도 2015 시즌을 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스트로먼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모교인 듀크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구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농구와 풋볼에서는 잘 알려졌던 듀크에는 훌륭한 선수 재활센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학년을 끝내고 드래프트에 나왔던 스트로먼은 다시 듀크 대학으로 돌아가서 재활을 함과 동시에 학위를 따기 위한 남은 2년의 수업을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스트로먼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9월 메이저리그 팀에 합류가 가능해졌고 2015 시즌 토론토의 마지막 질주에 부스터 엔진이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6개월의 긴 시즌을 치르면서 지쳐있던 9월 팀에 합류한 스트로먼은 나홀로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데요. 9월 한 달간 4경기에 나와서 4승 27이닝 평균 자책점 1.67을 기록하면서 혼자서 디그롬 놀이를 제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토론토의 단장은 현 애틀란타의 단장인 AA였습니다. 이제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애틀란타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2022년 후반기 매치를 맹추격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시작한 애틀란타와 AA는 2015 시즌 토론토가 장착했던 스트로먼이라는 부스터를 능가하는 엄청난 부스터를 하나도 아닌 2개나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시즌 풀타임 첫 해에 13승 4패 평균 자책점 2.68을 기록하면서 올스타에도 뽑혔고 애틀란타 미래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 기대받았던 소로카는 2020년 8월 3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복귀를 준비하던 도중 다시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가 무산되었던 소로카는
8월 16일 AA에서 가진 부상 후 첫 공식 경기에서 4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바로 트리플 A로 이동했습니다. 첫 두 번의 트리플 A 등판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9월 2일 등판에서는 4이닝 1피안타 무실점 5삼진을 기록했는데요. 아직은 제구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패스트볼의 구속은 93마일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현재 투수진에 여유가 있고 스펜서 스트라이더라는 괴물 신인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소로카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로카가 팀에 복귀해서 선발 투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불펜 투수를 아낄 수 있게 주요 경기에서 롱 릴리프로 나와서 멀티 이닝을 소화해준다면 애틀란타의 시즌 말 투수 운영이 훨씬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도리지마저 부상에서 회복하고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조금은 빡빡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애틀란타는 프리드, 모튼, 카일라이트, 오도리지 이렇게 4인 로테이션에 스펜서 스트라이더와 마이크 소로카가 불펜에서 멀티 이닝을 소화해주고 매칙, 민터, 젠슨, 이글레시아스가 나머지를 해결해주는 엄청난 투수진을 보유하게 됩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싱커와 체인지업을 보유한 소로카와 역시 리그 최고 수준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를 보유한 스트라이더가 경기 중반에 나와서 2, 3이닝을 삭제해버리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애틀란타 팬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상상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타선 역시도 아지 알비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리그 최고의 연봉 대비 효율을 자랑하는 아지 알비스는 6월 17일 경기에서 왼쪽 발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고 전력에서 이탈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집은 어떻게 되어도 잘 된다고 아지 알비스의 부상으로 기회를 받은 그리솜은 데뷔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이번 시즌 신인상 경쟁을 애틀란타 선수들의 3파전으로 만들었을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26경기에서 3할 4푼 7리의 타율과 OPS 0.956으로 비워 1.4를 기록하면서 과연 그리솜이 시즌 초부터 뛰었다면 어떤 성적이었을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월부터 트리플 A의 리앱 경기에 출전한 아지 알비스는 첫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나왔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2루수로 출전해서 수비와 타격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아지 알비스의 복귀 역시도 서두르지 않을 전망인데요. 우선 아지 알비스가 100%가 되기를 바라는 데다가 현재 그리솜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이 흐름을 끊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지 알비스가 복귀 준비가 끝나게 되면 애틀란타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유격수 유망주였지만 아지 알비스의 부상으로 2루수로 데뷔한 그리솜은 알비스가 복귀하게 되면 2루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보면서 스완슨에게 휴식기를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그리솜이 경기 전 수비 훈련에서 외야 수비를 소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솜이 외야 수비를 하게 된다면 애틀란타는 더 이상 오스나에게 외야 수비를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는 현재의 라인업을 그대로 두고 알비스를 대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치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애틀란타에서 1번도 보고 4번도 보고 그리고 하위 타순까지 모든 타순을 소화해낸 살림꾼 알비스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 주요 지점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알비스가 대타로 등장해서 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솜이 외야로 가게 되고 알비스가 2루수로 출전을 하게 되면 애틀란타는 1번 우익수 아쿠냐 주니어, 2번 2루수 알비스, 3번 유격수 스완슨, 4번 3루수 라일리, 5번 1루수 올슨, 6번 포수 다노, 7번 좌익수 그리솜, 8번 중견수 해리스 2세, 9번 지명타자 오스나라는 다저스나 매치 타선도 부럽지 않은 그런 타선을 완성하게 됩니다. 실버슬러거 2회에 올스타 2회, 2020 시즌 내셔널리그 홈런 1위인 오스나가 9번을 치는 그런 무시무시한 타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최근 애틀란타의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현재 AA의 가장 큰 관심은 스완슨과의 재계약에 있으며 양측은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 중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스완슨의 에이전트가 프리먼과 애틀란타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알려진 프리먼의 에이전트와 같은 인물이란 점입니다. 여러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가장 납득 가능한 소문은 양측이 재계약에 우호적이라는 것과 다만 스완슨은 본인의 커리어 시즌을 만들고 있는 만큼 시즌 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스완슨에게는 그 어떤 시즌보다 중요한 9월이 될 전망이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는 스완슨은 9월에 더 전력으로 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솜 역시도 내년에 주전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는 알비스가 복귀한 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즌 초부터 대부분의 언론과 팬들은 이번 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매치업으로 매치와 다저스를 꼽고 있지만 시즌 막판 소로카와 알비스의 복귀라는
두 개의 강력한 부스터를 얻게 되며 커리어 시즌을 기록하고 있고 FA 대박을 노리고 있는 스완슨,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리솜, 해리스 2세, 스트라이더라는 슈퍼 루키들까지 보유한 애틀란타라면 도전장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도전장이 아니라 현 챔피언으로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쩌면 현 챔피언인 애틀란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월 조금 더 다양한 애틀란타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